돈이 없어서 이혼 못했다. 어머, 직구다, 직구. 와.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네. 그 신랑과 처음 결혼했을 때 가장 많이 싸웠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싸울 일이 없는데 정말 입버릇처럼 화가 나면 이혼해, 이혼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이 잘할게, 내가 살면서 갚을게 이렇게 비니까 그냥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본인도 너무 화가 났는지 생각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울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평소하고 다르게 정말 제가 이혼해라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혼해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홧김이었는데 이거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으니까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럼 나 혼자 이렇게 살면 애를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은데 그럼 애를 키우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을 벌면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고 세상에 정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를 갑자기? 나를 애먹이고 속상하게 해도 나의 옆에 든든한 둥지가 되어주는구나. 다행히 남편이 나는 우리 딸을 편모 가정에서 기르긴 싫다. 딱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너무 미운데 애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화가 나도 이혼의 말을 잘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 없어서 이혼을 망설일 수는 있으나 경제적인 능력을 아주 밑바닥부터 내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본다는 마음으로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렇게 자기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이혼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 굉장히 지금 공교롭게 선배님이시네요, 여기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시니까. 지금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혼자서 지냈던 그 기간 동안은 편안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혼자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제 등산을 갔단 말이에요. 그 산에 가서 막 걸어 올라가는데 뒤에서 너무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어떤 주부가 여보! 나 손 좀 잡아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사무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굉장히 마음을 다잡아야 돼. 내가 월급 갖다 주는 것 같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정말 풀빵 장사라도 해서 내가 한번 행복을 쟁취해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혼을 딱 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면 뭐라도 뛰어드는 엄마니까 애 있으면 뛰어드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생각을 해보면 그걸 어떻게 하지? 내가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면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그건 누구한테 얘기해서 가는 거지? 이게 지금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돈 문제만 있으면은 좀 과감하게 여성도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 편견이 심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남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친구나 누굴 보고 못 견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그 불평등한 여성의 불평등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가슴앓이 하는 여성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홍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 얼굴이 뭐 남자들한테 섹시하거나 예쁘거나 이런 얼굴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실물이 너무 아니, 손이 사람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쁘지 않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 여기 칭찬받을 얘기는 아니잖아요. 개그맨들은 원래. 아니 근데 정말로 혼자 산다라는 그 세월이 좀 있었을 때 남자들의 눈빛이 일단 달라지고 일단 악수를 할 때 정말 니글니글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그런 남자가 어딨어요? 아니 근데 그게 확실히 요즘에도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그러던 사람인데 이 여자는 임자가 없고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야. 원래 약간. 저 최영민 같은 사람이 꼭 그런다고.
이혼 용도도 되는구나. 쓸데가 다 있다니.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이 이혼 문제가 여성들이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직도 연장되고 길어져 있다. 있다고요. 남성보다는. 박규리 씨 얘기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의 사실은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 돈 문제거든요. 결혼 생활 해보면 부부싸움 중에 대부분이 돈 문제, 그 다음에는 자식 문제로 싸워요. 사실 뭐 너 왜 나 사랑 안 해가지고 싸우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여성들이 제일 남편한테 한 맺힌 게 뭐냐면 생활비 가지고 남편이 치사하게 볼 때거든요. 맞아. 근데 박규리 씨처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럼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50만 원, 100만 원 벌 때 얼마나 치사한 짓을 당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나한테 치사하게 되는 게 뭐 다는 용서가 안 되겠지만 한 반 정도는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본다는 것이 어쩌면은 이혼을 막을 수도 있는 장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을 더 잘하게 되니까. 내가 자립적이 되면 남편이 뭐라고 해도 덜 자존심 상하죠. 이거는 확실한 게요. 이혼한 후에 어떤 스트레스도 보이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좀 일에 적응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헤어진 가정이 깨진데 스트레스가 적은데 만약에 좀 일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남편하고 소송 과정에서 길었다 이러면 그 후에도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사실은 보면 이혼 직전, 직후 그거가 좀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나도 이제 결혼 50주년이 됐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참 별 생각이 다 나요. 이제 그만둘까? 이래 갖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나 억울하다. 이러는데요. 나도 내 자신이 생각해도 결혼해서 뚱뚱해져가지고 여배우로서는 가치도 없는 거고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3마리가 이렇게 도랑도랑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참아야지. 그런 게 50년이 됐어요. 그게 지금 50년이 되니까 또 지나갔던 과거가 그때는 억울하고 분하고 엉뚱하고 그냥 이혼해야 되겠다 막 주장하던 그런 사건들이 참 나는 웃음이 나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또 나오셨어. 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고. 백만이 사랑해. 아니 왜 액난이 할 때 이렇게 멱살을 신성일 씨는 삼킬 듯한. 맞죠? 이걸 내가 수십 년 보고 살았어. 근데 지금도 정말 세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도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뭐 어르시기는 한데 이혼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편해져도 진짜 친한 친구한테만 야 이혼 너무 좋아. 너도 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혼 후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를 본인도 알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혼남이 더 힘들까요? 이혼녀가 더 힘들까요? 이혼남이요? 네. 아, 왜요? 제 주변에 이혼한 형들 보면요. 사회적 편견은 상대적으로 여자보단 덜 받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지도 그런 거지들이 없어. 남자는 기본적으로 혼자 있으면은 진짜 다시 부모님한테로 회귀해가지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케어해주지 않는 한 혼자 사는 거는 정말 그지도 그런 거지가 없다니까. 이혁재 씨가 말씀하신 건 전 동의는 안 하는 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혼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내 있는데 주변에 왜 이렇게 그지 형들이 사실은 이혼한 남자보다 이혼한 여자들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훨씬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사실 아까 김홍식 선생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여성들 스스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시선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꾸 위축이 되거든요. 나 스스로 나는 이혼녀라는 자기 스스로 자기 가슴에다 주홍 글씨를 받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조금만 내가 당당해진다면 나 이혼했어 그래서 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좀 당당해지기 시작하면은 옆에서 그런 것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우라가 있을 개인이 것 가질 같아. 수 있는 자존감이 아니고 주변의 시선도 하루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에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저 아는 너무 잘 나가는 캐리어 우먼이 이제 이혼을 결심을 했는데 정말 남편은 약간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펙도 속이고 가슴앓이를 하다가 어느 날 엄마 만나서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 엄마가 갑자기 얘 저기 녹음 저 전축 좀 틀으라고 노래 좀 틀으라고 그래서 노래를 딱 틀었더니 엄마가 춤을 추더래요. 너 너무 잘한 결정이고 축하한다고. 너 결혼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네 얼굴이 너무 불행해 보여서 엄마가 이혼하를 권하지는 못했지만 조마조마했었는데 네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축하한다고. 엄마는 아는구나. 엄마가 얘야 우리 춤추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만 갖고 왜냐면 이혼하면 내가 이혼녀가 된다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저 딸이 이혼녀라는 손가락질 받을까 봐 굉장히 우려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음악 크게 트시다. 가면 요즘 댄스 배우시더라고. 눈치가 없어. 그렇게 노래를 틀어도 뭐 이렇게 좀 시크하고 세련된 쿨한 부모님도 있지만 형제가 누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결정했다면 나 이혼할까 말까 할 때 덩달아 부추기진 않다 하더라도 뭐 네가 내린 결정에 나는 지지를 하고 너는 어떤 상황이든 난 너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지 뭐 누가 어째 때문에 저째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가 사라지는 게 전반적인 사회적 편견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박지훈 변호사는 어떠세요? 그 이혼남과 이혼녀의 저는 삶의 손해 아까 본다면. 말씀하다 말았는데 예. 저는 남자가 좀 더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일단은 재산 분할을 남자가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재산이 남자들이 조금 남자는 이혼을. 좀 갑자기 뭐가 뺏긴다는 느낌이 딱 들고 여자는 그래도 뭔가 받거든요. 좀에는 괜찮은데? 좀에 받고 남자는 뭔 뺏기는데 밥을 또 못 먹어요. 그렇지. 여자는 뭔가 받았는데 밥을 또 안 해줘요. 막 그런 느낌을 딱 봤을 때 남자가 이렇게 저 주위에도 좀 조금 뭐 그지 같은 형님들 많이 계시는데 조금 이혼하고 여성분보다 남성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많이 그러면은 봤거든요. 결혼이 하세요? 11년 됐습니다. 11년. 아내 사랑하고요? 많이 사랑합니다. 아, 오케이. 때가 됐네, 때가 됐어.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남성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맞아요. 거고 이게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 내 거,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거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아니 근데 생각에서 그런 뺏긴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꽤나 거죠. 있어요. 남자들이 진짜 내 자신의 그러니까. 재산을 좀 주기 싫어서 아유 그냥 어차피 뭐 누구랑 똑같으니 안 한다 이렇게 제가 이혼을 안 상담했던 하는 케이스가 사람들.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진 남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거야. 근데 너한테 이것도 주기 아까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이 남자가 외도를 2번 하고 부인이 이제 이혼하자는 얘기를 한 이후부터 계속 재산을 시댁으로 빼돌립니다. 꽤나 잘 사는 집이고 꽤나 잘 사는 집이고 남자 직업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뭘 줘? 제가 왜요? 아니 근데 너무 남자가 다 가해자 쪽에서 이렇게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저한테 상담 온 분들은 거의 남자가 가해자였어요. 여자 오는 모양인데 우리는 남자 모는데.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불쌍해요. 뭐 이혼을 남자들 오면 이혼 당한다고 표현해요. 남자분들도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각자가 우리 다 아내한테 그렇게 이혼 생각하는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혼 위자료 당할 것 받으려고 같다고. 그러는 거죠? 남자들도 불쌍한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혼을 하면 남자가 참 와서 사정사정하고 불쌍해 보인다. 이렇게 아까 혁재도 얘기했잖아요. 거지 형들 있다고. 내가 이틀에 한 번씩 만나는 이제 후배가 있는데 누구라 그러면 또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하고 같이 저녁에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10시쯤에 가자. 내일 뭐 녹화 있기 때문에 나도 내일 녹화 있는데 가자로 일어나서 돌아서서 가는 뒷모습이 정말 쓸쓸한 거야. 쓸쓸하니까 오히려 도착을 안 했나 내가 그 집으로 전화를 걸게 돼. 잘 들어갔어? 괜히 쓸데없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래. 선배는 지금 어디? 나도 지금 가고 있어. 그래, 아무 생각하지 마라. 뭔 생각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사람한테 괜히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그 지레진자. 혼자 잘 거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그냥 내 말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히 자라 이 뜻으로 얘기했는데 뭔 생각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물어봤어. 장가 가야지.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될 텐데 누가 올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중매를 해주기 위해서 엄영수 내가 실명이 다 나왔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맨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에 와도 갈 사람이 없다. 왜? 또 이렇게 될 텐데 거기 가서 또 이걸 낼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좋잖아.
청첩장에 그렇게 쓴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와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에게는 그동안 받은 거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장부에 모든 게 적혀 있사오니 모두 오셔서 수금해 주십시오. 이러면 물밀듯이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좀 안 됐어. 근데 중매 쓰고 싶어 진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